네, 아트앤토크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창작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이곳 창동 창작 스튜디오는 국내외 유망 작가들이 입주를 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국내 작가는 물론 해외 여러 나라 작가들도 같이 입주했고요. 네. 오늘 만나볼 작가는 바로 설치 작가입니다. 이완 작가님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작업 공간에서 아주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오늘의 작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스템 속에 갇혀 경직된 사회 구성원에게 현실을 일깨우는 작업에서부터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 시스템, 그 속에서 반응하는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꼬집은 작품. 그리고 평범한 아침 식사마저 복잡한 세계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한 특별한 프로젝트 메이드 인 시리즈까지. 이 신선하고도 독특하고 재치 넘치면서도 작가의 비판적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작품들로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는 그는 설치 작가 이완이다. 시스템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기준과 규범, 그리고 존재의 인식을 부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작업들. 다소 무거운 메시지지만 젊은 작가답게 기발하면서도 신선한 소재와 표현력으로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관심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인다.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으로 국제무대에서 그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이완 작가. 그의 삶과 예술, 그리고 작품 세계를 아트앤토크에서 지금 만나본다. 네, 오늘은 이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처음에 이번에는 이완 작가 편이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참 궁금했던 게 혹시 김태희 씨 동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디서 이제 제 이름 같은 거 검색할 때 저는 작가니까 근데 이제 일단 김태희 씨 동생 이완 씨 이름이 제일 먼저 뜨고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많이 묻히는데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가 창동 창작 스튜디오죠, 작가님? 네. 저희 녹화 때문에 처음 와봤는데 여기 입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예, 한 2주 정도 됐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외국인들이 많아요. 사실 창동하면은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이곳에는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단 국립창작 스튜디오가 두 군데로 있어요. 창동 창작 스튜디오하고 고양 창작 스튜디오. 그래서 이제 창동 창작 스튜디오는 이제 외국인 작가분들이랑 이제 중견 작가분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팀이 들어와 있고요. 저는 프로젝트 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 창작 스튜디오에는 거의 국내 작가들이 입주해 있죠. 그 프로젝트 팀 이름이 산업예비군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게 지신 게 산업예비군이 그 취업이 안 돼서 있는 상태를 좀 산업예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막스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어떤 단어인데요. 뭔가 기계 문명이나 혹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잉여의 어떤 일자리를 잃은 뭐 그런 어떤 왜 그렇게 지신 거예요? 백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가장 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은 더 발전하고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잘 못하고 또 이제 작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힘든 부분들도 네. 있고 이게 지금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지적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팀이 결성이 됐죠. 그 팀 이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산업예비군. 창동 입주 작가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트앤토크 촬영 스케줄 잡기가 힘들었어요. 맞아. 7월 내내 해외에 계셨었죠? 예,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메이드 인 시리즈라고 해서 네. 얼마 전에 그 삼성미술관 리움에서도 이제 전시를 했었던 작업인데 총 아시아 12개국 정도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어떤 모든 생산품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저는 역사로 좀 묻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그 나라의 어떤 생산품을 제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는 설탕을 직접 제가 사탕수수를 네.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얀마 가서는 제가 직접 금광에 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제가 바위에서부터 실제로 금을 만들어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12개국 정도를 묶어서 한 끼의 아침 식사를 지금 몇 년째 만들고 한 있는데, 끼의 아침 식사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러 다니니까 이제 제가 대부분 해외에 있고 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 메이드 인 네. 작품 수행 과정 자체가 그럼 작품이 되는 건가요? 예, 과정이 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은 굉장히 허무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대만에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거기서 또 타이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엄청 먼 거리를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지역 외곽으로 또 그 로컬 차를 이용해서 또 가가지고 네. 그 농장에서 또 계절도 잘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요만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설탕을 만들어 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 1950년대 이후에 식민지 시대 때부터 있었던 뭐 국가 간의 관계부터 제 테이블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마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네. 어떤 시스템들의 연결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물들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과정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작품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죠. 네. 또 그 작품으로 이번에 그 중요한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 네. 그 아시아 그 근대화 과정의 이제 어떤 그런 그 구조적인 부분을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평범한 결과물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되게 밀도 있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지점들이 많은 작품이죠. 네. 그 과정을 영상으로만 이렇게 남기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영상하고 이제 제가 수학해온 굉장히 허무한 이제 그 결과물 설탕. 그 결과물. 설탕이면 설탕, 아니면 이제 벽시면 벽시. 네.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한 내후년쯤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한 끼 아침 식사 테이블과 제 뭐 모든 것들이 제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것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완 작가님은 아트 스펙트럼상의 그 1회 수상자신데요. 아트 스펙트럼상은 리움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신설한 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수상자가 되셨고요. 수상금도 있으셨을 거고, 2016년도에 리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또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네. 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예, 상금 조금, 예,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금인데요. 그, 3천만 원. 오, 작지 않죠? 굉장히 큰 거죠. 네. 상금 그 정도면. 근데 메이드 인 작업 굉장히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 이 작업을 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작업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전부터 해왔었던 작업들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 작업 같은 경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마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 다 마트를 이용하지만, 마트 장 보러. 네, 장 보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똑같은 모습들을 항상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장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카트를 밀고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 존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을 담고 줄을 서서 그거를 계산을 하고 카드를 내밀어서 띡 하고 사인을 하고 담아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상을 했어요. 집에 가서는 어떤 모습일까? 집에 가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봉다리를 들고 낑낑대면서 내려놓고 열어서 냉장고에다 넣고, 그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까서 먹고, 그러면서 모든 시스템 유통 과정이 거기서 종결되거든요. 이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모든 어떤 것들이 유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데, 하나의 이거를 순환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면, 네. 저는 그 과정 전체에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뭔가를 계속 뭔가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몰라도 되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편리를 주는 대신에 약간 그런 거죠. 뭔가 많은 시간을 줘요, 사람들에게. 편리라는 거는 곧 과정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그 대신에 그럼 그 시간들을 뭘 하는데 쓰게 만드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소비하는 데 시간을 쓰게 하거든요. 아니면 광고를 시청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시스템화되어지고 그것에 길들여지면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작동 원리의 루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거기 올라타면 우리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올라가면 오 이러다가 내려가면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명만 소리 지르고 다 지루해하지 않잖아요. 동시에 느끼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마치 이 구조는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어떤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나는 수동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트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소비자이지 않을 수 있을까? 마트 안에서 그런 걸 생각하다가 제가 생산자의 위치로 한번 스위치를 전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작업이 이제 마트에서 닭고기를 사다가 네. 제가 야구공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 닭공. 예, 지금 저 뒤에도 있는데요. 뒤에 있죠. 그래서 저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공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닭이라는 얘기를 듣고 얼른 놨잖아. 갑자기 손끝에서. 갈아서 만든 네. 작업이 또 있으시다고. 어, 네, 조작업 하는데도 야구공의 모양을 담게 하려고 또 공정 과정을 되게 까다롭게 예. 하시더라고요. 일단 닭을 제가 갈아서 야구공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 이유는 뭐 별게 없어요. 몇 가지 이유지만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이 저에게 어떤 과정을 남겨놓은 프로덕트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고기류나 야채류는 제가 집에 가서 손질을 한번 해서 무언가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할 수 있게 남겨놓은 어떤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를 사서 제가 뭘로 만들까 하다가 이 시스템에 가장 좀 상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야구공으로 만든 건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스위치 전환을 했다는 점이에요. 네. 제가 소비를 해서 그걸로 소비를 해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제가 새로운 생산 프로덕트로 다시 재가공을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미술 작품으로서 제시를 한 거죠. 아직 유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소비가 되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의미로서 어떤 뭐 담론으로서 소비가 되든지 이 작품의 가격을 뭐 제가